네, 1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예, 이론을 마치고 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면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문제풀이를 관연도에서 하라라고 하는데 정규반 이론 끝나고 바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앞에서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죠. 뭐 전부 다 클 것. 그래서 도전율이 높을 것, 신장률이 클 것, 기계적 장도가 클 것. 그런데 작아야 될 것보다 비중과 저항률이죠. 비중과 저항률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19에 1.8mm입니다. 이렇게 된 경동 연선의 바깥지름은 몇 mm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단선은 한 가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 되죠. 3층일 때는 37 이렇게 돼요. 그러면 19가닥이라는 겁니다. 19가닥이면 몇 층? 0층, 1층, 2층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층에 2층 총 몇 개? 5개가 됩니다. 5개.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공식으로 찾기가 더 어렵죠. 뭐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19가닥이면은 2층이란 것을 빨리 파악하시고요. 그러면은 2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어떻게? 2n에 플러스 1d가 되죠. 2n 플러스 1d니까 2층이면은 5가 되고요. 따라서 얼마? 한 가닥의 지름이 1.8이니까 1.8 곱하기 5 하면 9mm가 됩니다. 바깥지름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9mm. 3번. 다음 중 해안 지방에 송전용 나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해안 지방이라 하면은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은 알루미늄이나 강철 이런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됩니다. 부식되지 않은 거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해안 지방에서는 동선을 사용합니다. 강선이나 뭐 알루미늄 합금, 강심 알루미늄선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없다. 반대로 온천 지방이라고 하면은 알루미늄 선을 사용합니다. 4번 볼게요. 4번.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저항을 갖는 경동연선에 비해서 어떠한가? ACSR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는 경동연선에 비해서 어떤가? 보세요. 우리가 저항의 공식 R은 로 A분의 L입니다. 뭐 전기 자기학에서 주로 취급하는데 요것은 저항을 구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우리 2장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단면적은 로의 A분의 L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동일한 길이, R이죠.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전기 저항을 가질 때 어떻게? 단면적은 어떻게요? 고유저항에 비례합니다. 고유저항이요. 그래서 단면적은 고유저항에 비례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루미늄 선의 고유저항 얼마? 35분의 1이고 경동선은 얼마요? 55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면적은 고유저항에 비례하니까 35분의 1이 더 크죠? 55분의 1보다 35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단면적도 어떻게 돼요? 단면적도 알루미늄 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단면적이 크니까 바깥지름도 당연히 ACSR 알루미늄 선이 더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지름 크고 무게는 우리가 인장 강도가 큰 경동선이 더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가볍고 단면적은 더 크다. 예. 4번에는 2번이 됩니다. 요 공식에 의해서, 요 관계에 의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5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거 허용전류죠. 허용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입니다. 전련 저항은 전선 굵기 자체 굵기 아니고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절연이라는 것은 구리나 알루미늄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있죠. 이것이 우리가 절연물입니다. 그래서 절연저항하고는 전선의 굵기가 상관이 없어요. 5번, 1번. 6번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켈빈의 법칙 뭐다?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입니다. 전력 손실과 우리가 전선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값이 같도록 하는 것이 켈빈의 법칙이다. 답은 4번이죠. 7번 전선의 교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글자 하나도 안 바뀌고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전기기기, 회로, 이론, 전력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V결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회로, 자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학과 전력공학 사이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전기 자기학에서 배운 문제인데 전력공학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좀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수도 계신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출제위원분들 마음이니까. 예. 7번에 대해서도 뭐 전력공학보다는 자기학에서 좀 더 꼼꼼하게 다루지만은 자기학에서도 이렇게, 전력공학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염두에 두시고, 전선의 교류가 흐를 때 표표과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침투 깊이는 루트에 파이 F 뮤 K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 뮤 K가 크면은 침투 깊이가 작아지죠. 왜? 분모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라는 겁니다. 예. 요거 해서 7번도 이런 거죠. 모두 클수록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이게 아니고 전선이 굵을수록, 도전율 투자율이 클수록, 주파수도 높을수록, 모두 크거나 높을수록 표표가 크기 때문에 7번에는 뭐 크게 외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2번이에요. 계속해서 8번입니다. 댐퍼는 진동방지, 뭐 토셔널 댐퍼, 그 다음에 스톱 브릿지 댐퍼, 이런 것도 모두 진동방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접속점에서 단선방지 아마로드, 그래서 진동방지 댐퍼, 단선방지 아마로드를 외워주시고요. 9번 오프셋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선에 눈이 내려서 얼었다가 얼음이 떨어지면서 출렁출렁 하다가 보면 상간, 단락 뭐다? 쇼트죠. 그래서 단락 사고 방지하는 목적으로 오프셋을 줍니다. 9번에는 1번이고요. 10번입니다. 10번. 네, 일장에서는 이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문제 볼게요. 가공 송전선을 가선할 때에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이도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이도가 작다는 것은 어떻게?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라고 할 때 이도가 작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1번이에요, 2번이요? 1번이죠. 1번이 이도가 작습니다. 이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아니겠죠? 2번 같은 경우가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릴 겁니다. 이도가 작으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게 흔들리고요. 그래서 다른 상황 전선에 접촉하여 위험하게 됨이 아니죠. 2번,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가산하는 것을 이도를 크게 준다고 한다. 팽팽하게 주는 것이 1번이죠. 이도가 작다는 겁니다. 3번 이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며 우리가 이도 구하는 것이 뭐예요? D입은 8T분의 WS 자승이죠. 그래서 이도를 작게 한다는 것은 장력은 크다. 맞죠? 장력은 큽니다. 이것은 맞는데 심할 때는 전선은 상호간이 꼬이게 된다. 아니겠죠? 이도가 작으면은 꼬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이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맞죠? 우리가 이도가 너무 크면은 이 정도, 사람의 이로 이 정도 있다. 예.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도를 작게 하기보다는 지지물의 높이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전 우려 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에는 가장 적당한 것은 4번입니다. 11번 볼게요. 11번. 송배전 선로에서 전선의 장력을 2배로 하고 경간을 2배로 하면 전선의 이도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공식이죠. D는 8T분의 WS 자승해서 8 곱하기 장력을 2배 2T 장력이 2배니까 2T입니다. 그 다음에 경간도 2배예요. 얼마? ES의 자승이에요. 얼마요? 2고요. 얘는 2의 제곱에 4니까 8T분의 WS 제곱에 2가 되죠. 왜? 2와 2의 제곱 4니까 약분하면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 2배가 됩니다. 이도는 처음에 비해서 2배가 된다. 답은 3번. 네. 12번이요. 이런 문제가 기본 공식 숙지하고 나면은 그게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도가 지금 몇 문제 지금 풀어보시죠. 풀어보다 보면 문제 집중해서 풀다 보면 이 공식이 저절로 외워져 있습니다. 8T분의 WS제곱 D는 8T분의 WS제곱 한 2번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외워야 되겠다 안 해도 어느 순간 외워져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왜? 8T분의 WS제곱 8T분의 WS제곱 이런 것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귓가에 맴들어서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굳이 처음부터 공식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번입니다. 전선 지지연 간에 고도차가 없는 우리가 고도차가 없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뭐 고도차 있는 지지점 간에 고도차가 있는 것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A4지 2장 넘어요. 예. 우리가 고도차가 없는 것도 공식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고도차가 있는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혹 고도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괜히 사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고도차가 없는 것, 일반적인 경우에요. 가공 전선로에서 경간 100m, 전선 1m 무게가 0.2kg. 인장하중 550에 안전율 2.2일 때 이도는 얼마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해서 계산하는데 T는 8T분의 WS 자승. 다만 수평 장력 대신에 뭐다? 안전율분의 인장하중. 수평 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하중이죠. 그래서 안전율이 2.2고요. 인장하중이 550입니다. 550이고 전선의 무게 0.2입니다. 0.2 곱하기 경간이 100이죠. 100. 100의 제곱. 계산기로 한 번에 두드리시면은 답은 1m가 나옵니다. 이도가 1m. 예, 12번은 4번이고요. 13번. 네. 계속해서 이도 공식인데 뭐 이도에서 응용해서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가 있죠. 봅니다. 전주사의 경간이 50m S.
전선 1m 하중 0.37kg W. 전선의 딥이 뭐요? 2도죠. 2도가 0.8이면 수평 장력 얼마냐?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 D는 8T분의 WS 자승에 의해서 수평 장력 T는 얼마요? T는 8D분의 WS의 자승이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8 곱하기 2도가 0.8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 하중이 0.37에 경간이 50이요. 50에 자승을 하니까 145kg이 됩니다. 145kg. 14번 볼게요. 14번. 경간 200m인 가공 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뭐예요? 우리가 전선의 길이 L은 경간 S 플러스 경간보다 알파만큼 더 길게 해요. 그 알파가 얼마다? 3S분의 8D의 자승. 실제 경간보다 3S분의 8D의 자승만큼 더 긴 전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했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L 다시는 얼마만큼 더 길게 해야 되느냐? 3S분의 8D의 자승인데 지금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 2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2도 D는 얼마? 8T분의 WS 자승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좀 꼬아서 낸 거죠. 지금 안전율이 2고요. 인장하중이 4,000이니까 2분의 4,000. 그 다음에 무게 2kg이고 경간이 200입니다. 200에 자승을 하니까 2도가 5예요. 5. 2도가 5. 그럼 대입합니다. 3 곱하기 경간 200분의 8 곱하기 5에 자승하니까 얼마냐면은 수평 장력이 얼마냐면 지금 2죠. 요거 하니까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3번이에요. 3분의 1. 계속해서 15번이에요. 15번. 비슷한 문제들이요. 비슷한 문제. 그래서 공식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소들 경간이 S고 2도가 D고 수평장력이 T다. 이런 부분들만 확실히 명확하게 숙기를 해주시면요. 대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습할 때 계산기로 계속 눌러보세요. 예, 계산기 사용법도 공부하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15번 전선 지지점에 고도차가 없을 경우 경간 300m에서 2도 9m의 속력수로가 있는데 지금 이 2도를 11m로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 경간에 더 늘려야 할 전선의 길이는 몇 cm인가 몇 cm인가라고 합니다. 단어도 잘 보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길이는 얼마냐? 경간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얼마? 300 플러스 경간이 얼마요? 300이죠? 8 곱하기 처음엔 2도가 9예요. 9배 제곱하니까 300.72m입니다. 처음에. 두 번째는 얼마? 경간은 변함이 없죠. 8 곱하기 2도가 11m로 늘었답니다. 11에 제곱하니까 301.07입니다. 다만 이때도 그렇고 단위가 미터죠. 미터. 그러면 얼마? 301.07 마이너스 300.72를 하면 이 값이 0.35m니까 문제에서 센티미터로 물었죠. 센티미터로 물었기 때문에 35cm가 됩니다. 15번에는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계속해서 16번으로 갑니다. 16번. 전선에
지지점 높이가 31m고 전선의 이도가 9m라면 평균 높이는 얼마냐? 우리가 평균 높이 어떻게 해요? H0는 전선의 높이보다 평균 높이니까 이 지지점의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의 높이죠. 그래서 평균 높이는 지지점의 높이에서 얼마를 빼줍니다. 그 빼주는 게 얼마다? 3분의 2D죠. 3분의 2D. 그래서 31에서 이도가 얼마예요? 9죠. 예. 그러면 6을 빼니까 25m가 됩니다. 16번에는 답이 1번 25m. 예. 계속해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7번 송전선용 표준철탑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하중은 뭐냐? 하중 뭐요? 하중에는 우리가 전선 하중, 전선 자체 하중, 그 다음에 풍압 하중과 빙설 하중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태풍을 생각한다면, 큰 바람을 생각한다면 풍압 하중이라 그랬습니다. 풍압 하중이요. 18번 전선의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 하중을 W1, 풍압 하중을 W2로 할 때 합성 하중은 어떻게 되느냐? 전선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 중량이 W1을 했을 때 자체 중량과 빙설은 밑으로 작용하죠. 이것이 W1입니다. 여기에는 전선 자체 중량과 빙설 중량이요. 그 다음에 풍압 하중이 W2인데 얘는 풍압은 옆으로, 바람은 옆으로 불죠. 따라서 전체 하중은 W는 이렇게 되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W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W1의 자승 플러스 W2의 자승이 되고 1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18번의 답이 4번. 19번이에요. 19번. 19번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묶고 있는 게 뭐냐면 이도를 묶고 있습니다. 이도 보세요. D는 했지만 뭐요? 8T분의 WS 자승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적용시켜봐요. 보세요. 8 곱하기 이도를 구하려면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T는 수평장력인데 수평장력 대신에 안전율과 인장하중이 있죠. 안전율이 얼마? 2고요. 인장하중이 얼마요? 7,910입니다. 그 다음에 W는 지금 구해야 되고 경간이 얼마요? 200이죠. 200의 자승입니다. W 전선 자체 하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선 자체 하중은 우리가 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하중은 전선 하중과 빙설 하중과 풍압 하중이죠. 그런데 공식에서 어떻게 돼요? 전선 자체의 무게 1.838. 그 다음에 빙설 있죠. 빙설 하중이 0.416입니다. 0.416의 제곱 밑으로 작용하는 무게. 거기에다가 풍압 하중 있죠. 풍압은 1.525입니다. 1.525. 5의 제곱하면 우리가 대피해야 될 지금 전선 하중이 2.7입니다. 2.72. 그래서 여기에 2.7을 대입하면 이도는 3.44가 돼요. 3.44. 풀고 나니까 좀 쉬운데 혼자 풀 때는 잘 안 풀리실 거예요. 틀렸는데 다음에 또 와서 풀었는데 또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공칭단 면적 200 스퀘어, 그 다음에 전선의 외경 18.5mm. 우리 이런 거 안 외웠죠?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대입할까? 얘는 어디에 대입할까? 얘들은 뭐요? 공칭단 면적과 전선 외경은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틀리라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풀어 보셔야 숙달 되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더 많이 풀어 보시고 연습을 더 하셔야 이런 문제에서 함정을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저도 그래요. 야 이거 뭐더라 하는데 나중에 많이 풀어보시면 야 함정이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네, 많이 풀어보시고 20번입니다. 풍압이 Pkg/제곱미터이고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 지름이 Dm인 전선 1m가 받는 풍압 하중은 표면계수로 K라 할 때 몇 kg/m가 되는가 합니다. 지금 빙설이 적은 지방이에요. 빙설이 적은 지방은 분자에 pKd가 되고 빙설이 많은 지방은 pKd 플러스 12가 됩니다. 천은 뭐라 그랬어요? 천은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나눈 거죠. 1000mm가 1m이기 때문에 1mm는 1000분의 1m입니다.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곳이 1000이고요. 그다음 분모의 1000은 단위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고 어떻게 분자의 pKd 혹은 pKd 플러스 12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20번에는 3번.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전선로가 4가지 파트가 있었죠. 뭐 전선, 지지물, 지선, 애자 4가지 파트인데 20번까지가 보통 보시면은 전선 관련 문제입니다. 그만큼 전선이 중요해요. 2장, 3장에서도 이 전선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21번부터가 뭐 이제 철탑, 나머지 뭐 지지물, 철탑, 그 다음에 애자, 지선 이런 부분들입니다. 21번 볼게요.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은입니다. 표준형은 A, B, C, D, E에다가 보강형까지 있는데 지금 직선형 철탑 A형이죠. 각도형 철탑은 경각도 B, 중각도 C가 있고요. 일류형 철탑이 D입니다. 억류 저지 철탑에서 표준형 철탑, 내선 철탑이라는 것은 없었죠. 21번 1번. 22번. 전선로 지지물의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이 지지물과 이 지지물 사이 경간의 차, 간격이 클 때 내장형을 씁니다. 내장형. 그래서 E형 철탑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경간의 차가 큰 곳 하면은 내장형 혹은 E형 철탑은 내장형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22번에 2번 전력공학뿐만 아니라 법규 과목에서도 잘 나옵니다. 23번 이제 애자입니다. 애자 부분 들어옵니다. 애자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온도의 급변을 잘 견디고 맞죠? 습기도 잘 흡수해야 한다. 습기를 잘 흡수하면 안 됩니다. 물기 잘 흡수해서 전기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2번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춰야 한다. 뭐 흠잡을 게 없죠. 토날 게 없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비누, 안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전련 저항을 가지며 맞고요. 누설 전류가 많아야 된다. 누설 전류는 안 좋은 거예요. 누설 전류가 커가지고 많아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선로 전압에는 충분한 절연 내력을, 이상 전압에는 절연 내력이 매우 적어야 한다. 절연 내력, 절연에 견디는 힘 자체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절연 내력이 작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절연 내력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커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고요. 24번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현수애자 1번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볼 소켓형이 있습니다. 연결 방법에 따라서 맞고요. 2번 2에서 4층의 간 모양의 자기 편은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리를 주철제 베이스로 지지하는 것은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핀애자입니다. 핀애자. 24번 애자의 연결 개수를 가감함으로써 임의의 송전 전압에 사용할 수 있다. 애자의 연결 개수 가감해서 22.9kg에는 2개에서 3개, 66kg 같은 경우는 뭐 5개에서 6개, 그 다음에 154kg 같은 경우는 뭐 10개 이런 식으로. 4번 큰 아종에 대해서는 2연 또는 3연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에다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하중이 많이 무겁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똑같이 해서 길 가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연이나 3연으로 하면 강도가 더 세겠죠. 예, 그래서 큰 하중에 대해서는 2연이나 혹은 3연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24번에 잘못된 것은 2번이고요. 25번 250mm 현소에다 한 개의 건조 섬낙전압,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건조 섬낙전압입니다. 80kV, 주수 섬낙전압 50kV, 그 다음에 유정 섬낙전압 140, 그 다음에 충격 얼마? 125죠. 요거 모두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26번입니다. 26번. 예. 우리가 전선 다음에 많이 나온 것이 애자 부분입니다. 애자는 법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예, 뭐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26번 250mm 현수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연에 섬낙전압, 애자를 직렬로 연결한 그 전체 전압이 590이고요. 연효율이 0.74다. 현수에다 한 개의 건조 섬낙전압은 몇 킬로볼트입니까? 연효율은 얼마? 한 개 섬낙전압 곱하기 개수. 그러면 애자연 섬낙전압이죠. 섬낙전압입니다. 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뭐다? 한 개의 건조 섬낙전압. 얘는 한 개 건조 섬낙전압은 어떻게 돼요? 연효율 곱하기 개수 분의 애자연 섬낙전압입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네, 효율이 얼마? 0.74 곱하기 개수 10개, 그 다음 애자연이 얼마요? 590이죠. 하면은 80kV. 우리가 외우고 계신 거 있죠? 예. 우리가 공기 중에서 건조 섬낙전압 80kV,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26번에는 1번 80이고요. 27번 18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어 표준 현수 애자를 사용하는 전압은 여기에서는 제가 뭐 대략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보세요. 1번에 23은 얼마예요? 20으로 나누면 1.15인데 올림하면 얼마? 2죠. 2니까 약 2에서 3 정도 되고요. 2번 얼마예요? 154. 154를 20으로 나누면 얼마요? 7.7이죠. 올림하면 8이죠. 8이니까 9에서 1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 4, 5 20으로 나누면 17, 17.25 하니까 올림하면 18이죠. 18이면 얘는 약 18에서 한 23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4번 765는 20으로 하면 18, 19, 30이죠. 30. 38, 39. 예, 39니까 39에서 40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7번에 18에서 23개를 사용한 것은 뭐다? 3, 4, 5가 됩니다. 3, 4, 5kV.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3번이 돼요. 28번 154kV 송전선로에 10개의 현수애자가 연결되어 있다. 전압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가장 끝 아니죠. 얼마? 10개 곱하기 얼마?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이니까 약 우리가 철탑으로 봤을 때는 6.6, 6.7. 그다음에
전선으로 봤을 때는 6.6, 6.7이고요. 철탑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철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전압분압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적은 것은 3분의 2 지점이 하니까 철탑으로부터 세 번째 정도가 됩니다. 28번에 2번이고요. 29번.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락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애자연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아킹링, 아킹혼 혹은 소각, 소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시면은 애자 손상 방지는 아킹혼이 되고요. 네, 29번에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볼게요. 30번. 예. 현수애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선로가 있다. 현수애자 한 개의 절연장이 1500메가옴이라면 표준 경과는 200m로 할 때 1km당의 누설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철탑에 애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했는데 철탑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부분에 애자가 지금 5개 있다고요. 5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그러면 이 애자는 있죠. 애자원은 전선과 대지 간에 일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시면 돼요. 요게 전선이에요. 전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전선이고 요것이 어떻게?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대지예요. 결론은 뭐냐? 애자연 자체는 직렬입니다. 그 다음에 애자연끼리는 병렬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저항이 1500메가옴이라고 했을 때 5개가 연결되었다면 직렬이면 지금 1200이죠. 예. 여기서 4개. 1500 곱하기 4개입니다. 4개니까 6000메가옴인데 애자연 한 개의 절연 저항은 6000메가옴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병렬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보세요. 1km당은 몇 개가 있느냐? 1km당은 얘가 200m 거리 있죠. 요? 200 하니까 1km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2km당은 몇 개요? 2km당은 1km당 6개인데 2km당은 11개입니다. 3km당은 16개.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6개가 아니고 1km당은 5개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당 만약에 6개면 10km당은 60개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10km에는 51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가 아니고 5개로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총 저항은 요 하나의 저항은 6000메가옴입니다. 6000메가옴인데 회로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컨덕턴스는 뭐예요?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에요. 저항분의 1. 그러면 저항이 6000메가옴인데 5개가 병렬이니까 전체 저항 얼마예요? 전체 저항 얼마? 6000을 5개로 나누니까 얼마? 5로 나누니까 얼마? 1200메가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1200메가분의 1 계산하시면은 1200 곱하기 15 6승분이라면 0.83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9승 모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럽니다. 다시 애자이언 자체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4개입니다. 4개. 애자이언 자체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애자이언끼리는 병렬이다. 그 다음 1km당 몇 개가 있느냐? 1km당 6개가 아니고 5개다. 해서 컨덕턴스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 관계는 당연히 회로 이루어진 일장이 있는 거예요. 저항과 컨덕턴스의 관계는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다 하는 것을 회로 이루어진 일장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바로 할게요. 31번. 전선의 장력이 1500kgF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대지입니다. 전선이 이쪽 방향으로 1500kgF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1500kgF로 당겨줘야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선, 이것을 우리가 T0 하기, T0라고 합니다. T0. 그리고 요 각도가 60도인데 우리가 삼각형 성질에서 얘가 60도면은요,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억각이라 그러면 억각. 그래서 얘가 60도면 얘도 60도가 돼요. 얘도 60도. 억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얘를 T라고 하면 보세요. T0분의 T는 뭐예요? T0분의 T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되죠.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선의 장력이 뭐예요? T0죠. T0는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되고, T는 얼마예요? T는 1500. 코사인 세타 얼마? 코사인 각도가 얼마요? 60도가 됩니다. 60도. 따라서 코사인 60도는 0.5. 1500 하면 킬로그램 F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3번 3000입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1장 문제풀이였는데, 이게 비중이 전선 부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애자 부분이 두 번째고요. 지지물이나 지선 부분은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지물이나 그 지선 부분이 있죠. 법규 과목에서는 또 전선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공부할 때는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